안녕하세요. 일단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플라 팀은 KF와 함께 한국 속 유라시아라는 주제로 인터뷰랑 강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시리즈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라시아 지역 친구들과 함께 네,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를 제가 먼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편집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드렸던 질문지대로 일단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고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네. 10분에서 15분 정도였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아니면 뭐 추가 질문은 없겠지만 있으면 제가 바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첫 소개요. 네. 라이브 질문의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그 국어학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입니다. 네. 네. 기나 씨가 그럼 한국에 오게 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의 한국어 실력을 또 향상시키고 또 약간 좋아지려고 싶어서 네, 여기 왔어요. 네, 한국어도 감사합니다.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서 네, 네.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 한국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쭙고 싶고, 만약에 학생이시니까, 공부하고 계시니까,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계속 계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벌써 한 5개월 동안 있고요. 앞으로는 또 아마 음, 1년 반 더 있을 거고, 근데 졸업하고 나서 또 한 1년 동안 사실 일을 해보고 싶고, 나중에 뭐 카자흐스탄에 아마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인데, 근데 사실 잘 모르죠, 인생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번째로 질문 드릴 것 같은데, 그럼 디나 씨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로 잘하시는지, 혹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네, 제가 한국어를 한 2011년에 제가 사는 원래 저의 고향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도시 알마티에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그 토픽을 따서 그 5급을 땄는데, 근데 사실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그래서 한국어를 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섯 네. 번째 질문. 그럼 한국에서 석사과정 2년 혹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나요? 뭐 돌아가신다고 했지만 한국 내에서 그 활동 중에서 성취하고 싶으신 것, 혹은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취하고 싶으신 거? 싶은 네네. 거? 네.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아, 일단, 저는 그냥 제 친구들도 있는데, 뭐, 지금도 여행 열심히 하고 있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지식 받고 싶고, 뭐, 특히 요즘 한국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한국에 발전된 이유? 너무 막 뭐랄까요? 그거는 봐서 막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너무 신기하고 일단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고 네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질문인데, 한국 생활이 뭐 짧았던 길었던 한국 생활 중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짤막하게 말씀해 아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교통 시스템이 완전 너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너무너무 좋고요. 아무 기관에 들어가면 항상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은행에 가야 할 때 예를 들면 다 가까이 있고, 그래서 도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약간 잘 발전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약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네, 아, 일곱 진짜요? 번째, 네네. 네. 네, 한국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던 질문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럼 어, 바로 일곱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네. 카자흐스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인터뷰 대상인데, 저희 한국에서 인터뷰의 고향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거나, 아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자흐스탄은 어떤 것 같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냥 러시아 옆에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네, 솔직히 말하면 항상 막 완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정확하게 잘 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그냥 뭐 석류나라 그 정도 아마도. 네, 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반대 시각인데,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에서 일단 한국에 그 대한 인식. 네. 기기들이 너무 뭐, 네네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은 일단 뭐, 핸드폰, 텔레비전, 뭐, 그런 전자제품들, 잘, 창조하는,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또 화장품 너무 유명하고, 또 의료 시스템도 너무 좋고, 굉장히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네, 일을 완전 잘하는 그런, 네,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생각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네, 질문인데, 이번 네. 질문은 살짝 이제 맥락이 좀 달라졌는데, 한국에 와서 좀, 그래도 확실히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서는 좀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 해서 한국 생활 중에서 겪었던 문화적 뭐, 이질감이라든지 혹은 문화적 충격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지 않았는데, 예전에 겪었는데 혹시 그런 걸 말해도 돼요? 예, 네, 말씀해도 뭐, 돼요? 네, 간단히 그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봉사 활동을 했는데 거기 한 단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같이 술 마시자고 했고요. 근데 우리 사실 카자흐스탄에서 어른들과 술 마시는 문화가 잘 막 없어서 약간 오히려 어른들과 술 마시면 그건 약간 예의 없다는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완전 오히려 완전 반대죠. 네, 그래서 당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억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만 알게 됐고 막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잘 알게요.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네, 정말 네, 재밌는 네, 경험인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어쨌든 그 다음 네, 질문이면 그 다음 이제 10번 질문인데 뭐 있을 수도 네.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혹은 사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아니, 그냥 크게 막 큰 거 없었어요, 사실. 저희 친구들도 완전 많이 잘 도와주고, 그래서 막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근데 날씨도 그냥 습해서 그것만 조금, 근데 그건 사실 참을만 하고 괜찮아요, 네. 뭐 크게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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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지역과 관련된 장소의 질문인데,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혹은 러시아와 관련된 장소 가운데서 저희 한국인이나 혹은 외국인, 물론 여기서 네, 외국인 친구들 음,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실 죄송하는데, 잘 모르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냥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거, 동대문, 뭐, 또 음식점, 네, 지아스 씨 추천했던 라자또, 호지보보 여기,
그리고 그 제가 광주랑 지금 사실 경주이고요. 여기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아마 뭔가 여기도 아마 러시아 동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고 뭐 사실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잘 모릅니다.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해서 저희가 이플라가 어, 네. 여러분들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단체이기도 한데 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유라시아 지역 홍보 및 해서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저희들이 플랫폼이 혹은 어떠한 뭐 정책 같은 게 있으면 그 현지 음,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각 나라의 그 유라시아 각 나라의 한국이나 뭐 한국 문화도 한국어랑 관련된 큰 기관이 아마 있죠. 그래서 그 기관이랑 좀 잘 뭐라 협조하고 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알마티에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있는데 항상 모든 광고를 알마티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뭐 우리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그 웹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뭐 인스타도 있고 인스타그램 그 아카운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관들이랑 직접 연락 뭐 일하고 그 기관들 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말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음, 아, 선생님 저요? 아니면 네, 맞아요. 희나 씨. 네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한국 문화랑 한국을 열심히 뭐랄까요, 여행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조금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하고, 너무 아니요. 감사했어요. 네. 네, 전혀 그래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한국이랑 유라시아 잘 협조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뭐 이프아 덕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뭐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요? 이익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속에서 너무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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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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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타직스탄에서 온, 존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하로존인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그냥 짧게 존이라고, 한국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존이라고 지금 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녔고, 대학원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지는 질문인데 혹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어, 간단하게 말씀해 드려요? 아니면 너무 길것 같은데.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얻어서 이제 본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이제 한국에 온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지만 한국에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졸업한 이후도 한국에 계속 있을 예정이신지, 한국에 계속 어느 정도 체류하실 예정이신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5년 12월 한 25일 정도 됐어요. 6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6년으로 딱 6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학원 다녔고 지금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 신분은 아니고 사회생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시게 됐는지, 한국어 교육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봐서 옛날에는 옛날 한 중학생 때였을 때쯤인데 그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한국 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됐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알파벳을 배워서 한글을 배워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는 대학생 3학년 때 이제 저는 건대생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제가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미 사회생활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 네, 그런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어떤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있을 때 어떤 그런 그 행동 아니면은 이제 어, 그런 지식이나 어떤 한국인에만 정일까? 네, 일단은 그 한국 분에게만 있는 그런 것을 어떤 배워서 최대한 배워서 그것을 이제 왜냐면 한국은 이제 짧은 시간 이내에 어떤 그런 발전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한국인에만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일단 본국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 네, 네, 한국 생활 중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네,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제일 좋았던 건 제가 봤을 때는 교통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은 한국만큼의 어떤 교통의 편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은 아직 못 가봤지만 일단은 최대한 가봤던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교통편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한국인들의 문화는 어떤 공통점도 많고요.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무 그런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과 타지키스탄에 관련된 질문인데, 한국에서 인터뷰 대상이신 존 씨의 고향인 타지키스탄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혹은 한국 사람들이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어떤지,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인의 저희 나라들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15년쯤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완전히 몰랐고 지금 한 6년 지나서 한 1%? 1% 인구의 1%가 지금 조금씩 이제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 우리 지역, 정아시 지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스탄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나 인식이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그런 나라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나? 그런 나라들은 어떤 보수적인 나라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환경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앙아시아 나라들, 스탄 나라들. 타직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욱더 부정적이죠. 솔직한 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타지키스탄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대해서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자동차 그런 어떤 그 일반 어떤 생활 물품들 이제 많이 수입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을. 그리고 요즘 한 가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쯤에 한국 어학당에 다녔을 때는 그 어떤 한 방에다가 최대한 5명 다른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5분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명 있고 그리고 출수가 있는 분들은 한 200 넘어요. 한 학기당. 그래서 이제
6년마다 이제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일단은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9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모든 외국 사람들이 겪었던 사례겠지만 한국에 와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 혹은 이질감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다면 한두 개 정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문화의 충격 그런 것들을 물론 들어봤지만은 직접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 시험 5급도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 한국 언어, 역사 등등 다 뭐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딱 온 이후에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충격을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고 경험도 못했고 일단은 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타지키스탄이고 그리고 이제 문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화는 비슷한데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9번째 질문과 유사하지만 네.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뭐 어떤 어려움은 물론 있겠죠. 물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남자로서 어떤 이제 그 본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이제 사회생활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어, 그 독립했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는 인생을 가야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얼마 전에 그런 어려움을 제가 느껴봤거든요. 어려움 아니고 어떤 차별인가? 예를 들면 제가 5년 대학원을 다녔고 뭐 다른 일도 해봤지만 뭐 다양한 활동도 해봤지만 그 한국인 분들은 많이 친절하고 일단 딱 봤을 땐 친절하고 근데 이제 뭐 와이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결혼했으니까 뭐 물론 자녀도 딸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좀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누가 사냐 혼자 아니고 뭐 가족이랑 같이 산다 하면은 딱 거절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아니고요. 한 두세 네 번 정도가 뭐 물론 뭐 돈을 드리겠다. 뭐 물론 월세든 뭐 전세든 최대한 하겠다고 해도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은 물론 이 그분들의 사정이지만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정황상으로 이제 저는 한국어 되니까 그분이 저를 이제 한국인처럼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외국인이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에서 아직 한국인 분들의 외국인이 물론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는 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질문인데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혹은 좀 범위를 넓혀서 러시아와 관련된 장소 가운데서 한국인 혹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을 제외한 외국인 친구들인데 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 중앙아시아 거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부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서도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런 구역 어떤 그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충분히 중앙아시아를 이제 느껴볼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나라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타직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이제 타직산 대사관에서 2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 대사관에서 어떤 문화의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 공간이 있고
자유롭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전통 이상이든 어떤 기념품이든 타지키스탄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거기서는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한국 분들은 미리 이제 예약해 놓으면은 거기 가서 대사관 내에 있으니까 한번 관람하고 느껴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사관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혹은 한국인들의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혹은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개인적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첫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이고요. 예산은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뭐 못하는 거 없죠. 일단은 제가 조금 생각해 봤더니 옛날 아니고 한 5년 전까지는 뭐 박근혜 정부 시대 정권 때 그때는 이제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가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신북방 정책이 있지만 한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주로 남아시아, 신남북 정책인데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한국 전지인 분들이 거기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라시아 지역은 이제 적극 좀 하고 있는데 옛날 아니고 한 5년 3년 전까지도 저희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런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토론이나 그 캠프 일주일 동안 캠프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그런 곳에서 많은 기집했는데 거기서는 중앙아시아 현재 정세 대하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교류함에 있어서 청소년 교류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런 플랫폼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그 키예프에서 지금 지원 받으셔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얼마 전부터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들이 뭐 키예프든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교류 협회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아 역사 재단인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재단이나 아니면은 단체 중앙아시아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는 그 여름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는 봉사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이나 그런 어떤 관심 있는 쪽하고 한번 그거를 알아봐 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충분히 유라시아를 한국 분들에게 알리고 아니면 한국 분들은 중앙아시아에 파견되거나 작년에는 한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거기서는 활동했었는데 같이 지금 서포터즈도 없어졌잖아요. 1기 있었고 2기 있었고 맞아요. 3기는 없잖아요. 3기도 그런 없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물론 한 중앙 협력 포럼 사무국인데 이 부분을 우리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전체 뭐 어떤 힘이 있는 분들에서 뭐 지역은 중앙아시아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거기서는 앉아있는 레지던트들이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비어 있어요. 5개국에서는 레지던트도 있고 그리고 뭐 인원도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어떤 사업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조금 이제 많이 뭐 물론 예산 문제죠. 제가 한번 거기서는 물어봤는데 직접 대사관에서 이제 종사했을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 제한이 있다. 우리도 이제 예산 범위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예산 집행을 해준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이산하고 어떤 관심만 이제 있으면 충분히 어떤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길면서도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마쳤는데 혹시
주변 다른 플로어 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한 명 정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타직스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밖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는 이미 우리 2017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다른 타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거 뭐 어떤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조금만 짧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그런 특별한 이유는 있는데, 물론 타지키스탄 학생들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돼요. 대부분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대전에 이제 재료하고 다니고 있는데, 왜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합니다. 그 알바하고,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요. 이제 밤새도록 일해요. 왜냐면 타지키스탄 군에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성금을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그런 퇴 활동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물론 모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물론 뭐 원래도 좀 잘 아는 사이고 다른 활동도 해봤는데 거기서는 연락 오거든요. 타지키스탄 지원자가 없다.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있고 키르기즈 있고 카자흐스탄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있는데 타지키스탄만 없다 하니까 타지키스탄 뭐 빠지면은 안 되겠다. 왜냐면 한 분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다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한번 뭐 나라를 위해서더라도 한번 나가서 타지키스탄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저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이제 올 때까지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직산 알리기 위해서. 저도 전님 이제 여러 가지 대기 활동 많이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되게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거 되게 훌륭한 선택이고 훌륭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 활동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 감사했고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1호학번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공은 이제 중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전공으로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전공이 중앙아시아 이미 전공하고 계시지만 중앙아시아 터키를 전공하고 계시지만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는 사실 언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저는 좀 소수어들을 혼자서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튀르크어, 현재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그리고 우즈베거, 투르크메너가 속해 있는 이 투르크어를 좀 많이 이러한 언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을 접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앙아시아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 경제 등을 배우면서 저의 관심이 더욱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이미 앞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지만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언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학과에서 우즈베크어를 전공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 중급 조금 이상 정도의
우즈베거를 이제 구사할 수 있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아제르바이잔어도 한 우즈베거보다는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공부도 하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혹은 유라시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대에 실크로드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대에 와서도 이제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중요한 지리적인 특성과 그리고 또 풍부한 천연 자원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또 보았을 때도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 앞으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도 앞에 질문과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교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중앙아시아 지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 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현재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국가의 사람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에서 나가는 뭐 한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체 또는 개인 사업가들이 계속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또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또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을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인적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 좀 약간 확장되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의 체류 경험이 있으시다면 체류 당시 체류국에서 겪었던 좋았던 경험 등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우즈베키스탄에 길게는 아니지만 2016년 여름 그리고 또 작년에도 한 달 동안 이제 각각 한 달 동안 체류를 했었고, 또 이외에도 이제 제 사비를 들여서 한 달 정도 우즈베키스탄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물론 단기간이지만 있으면서 좋았던 점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한국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식료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저렴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리고 또 일단 사람들도 현재 이제 좀 한국에선 좀 없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이라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까지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정 문화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질문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체르시에서 확실히 중앙아시아와 한국은 동질적인 점도 많지만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체류 당시 해당 국가에서 겪었던 문화 충격이 있으시다면 잠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가서 바로 이제 문화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공항에 가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한국은 일단 뭐 정해진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길에 지나다니는 아무 차나 불러서 또 거기에서 가격을 흥정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에게 정말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포괄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유라시아 차세대 리더스 협회처럼 이제 우선 좀 유라시아 지역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또 활동들도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눈에도 점점 뜰 것이고 이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지만 또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의 지원이 있어서 또 뭐 유라시아 전문가 같은 것을 또 양성한다면 교류 활성화에 더욱더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끝났는데 플로어에서나 혹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단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일단 중앙아시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고 특히 이 중에서 튀르크 제파에 속하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을 걸 전공하시는 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전공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혹은 튀르크어군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있으신 건지 혹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러시아어의 그 소통 러시아어가 어느 정도까지 쓰이는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어가 굉장히 물론 신시대는 다르지만 중장년층인 학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데 코카서스 지역에 속하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어느 정도 있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에 좀 관심이 있었고 저는 일단 튀르크어계에 속하는 언어라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터키 아제르바이잔어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어떤 튀르크어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우즈베거, 카자흐어와 같은 어계에 속하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물어보신 질문은 저도 아직 뭐 아제르바이잔에 가보지 않았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단 공부하고 또 들은 것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친구들을 통해서 좀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에도 지금까지도 러시아어가 꽤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처럼 러시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러시아어를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고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뭐 아제르바이잔어 그리고 또 터키어까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되게 중화제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중화제야 음식 중에 가장 입이 맞는 거, 잘 맞는 거나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우즈벡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거기서 계속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이제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민우 씨가 있으면 먼저 하고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올려놓아 먼저. 네네. 저희는 아마 예전에 카사에서는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항상 무대에 나가서 우즈베거로 스피치도 하고 그랬는데 저분이 누구지? 그랬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서로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더 중앙아시아 관심이 있는 덩석 씨 같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덩석 씨가 갖고 있는 관심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 궁금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여러 그룹을 좀 찾아봤고
좀 들어가서 의견도 나눠보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한국인들끼리 모여 있는 그룹은 찾을 수가 없었고 물론 이제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끼리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학부생에서는 제가 찾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예, 네.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만 저도 좀 많이 아쉽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관심이 아직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정보 쪽에서도 관심을 못 가진 거죠. 실은.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까 한중앙협력 포럼 같은 데에서도 이제 저쪽 각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 앉아 계시긴 한데 얼마나 그거 효과적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제 한국 쪽에서도 조금 지원도 하고 서로 관계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우 씨도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 학과생 거의 매번 드는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카자흐어랑 우즈베크어를 모르는데 혹시 우즈베크어를 모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들어와서 먼저 우즈베거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터키어를 배울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카자흐어는 키릴 문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우즈베거는 라틴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그때는 좀 일차원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우즈베거를 선택하게 됐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카자흐어를 아예 버리진 않았습니다. 저 카자흐어 수업도 한 4개 정도 들었고 그리고 현재도 카자흐어를 보면은 어쨌든 뭐 터키어나 우즈베거, 아제르바이잔어를 공부하면 다들 이제 비슷한 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어도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뭐 대충 어느 정도는 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니어르 씨 네. 우즈베고, 카자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말로 한마디 해주세요. 우즈베거는 뭐 그냥 뭐 assalamualaikum mana ismim Doniyor hozir Hankook chet tillar universitetida o'qiyman sizlar bilan tanishganimdan xursandman. 그리고 카자흐는 사실 제가 좀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 인사말 그러니까 뭐 보면 읽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뭐 셀레미스비에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예, 뭐 이 정도 되고 아제르바이잔어는 살람 tanışmamıza memnun oldum.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터키어랑 아제르바이잔어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섞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